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번 해설해 봅시다. 독서 이론 1회에서 3번인데, 자, 한번 빨리 봅시다. 글을 읽을 때 글자 읽기, 요약, 추론, 그러니까 읽기 기능이 필요하고 읽기 흥미, 동기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런 어휘력 발달의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 있고 어휘력이 낮은 학생이 있는데, 이런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높으면 점점 더 많이 읽고 더 습득할 기회가 많고, 이게 또 어휘력을 더 높인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격차를 극복하는 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으니까 그렇지 않은 독자랑 차이가 더 커지게 돼요. 이거를 매튜 효과라는 걸로 설명한대요. 자, 매튜 효과는 뭐냐?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갖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해서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자, 이거는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읽기에도 적용된대요. 자, 매튜 효과만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 이게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인지나 정서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고, 잠시만요. 자, 인지나 정서의 발달이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 안에서도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읽기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매튜 효과하고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대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좀 설명을 하려고 연구는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읽기 기능에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 등이 포함된다. 읽기 기능에 아까 뭐가 있었니? 글자 읽기, 요약, 추론, 읽기 기능. 뭐야? 1번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이잖아요. 1번 아니잖아요. 그죠? 별 얘기 아니었네요. 자, 2번 매튜 효과를 도식화했는데 A를 바탕으로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어휘력이 낮은 학생. 자, 이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뛰어난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읽기량이 적다. 아니죠. 낮은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를 줄일 수 없죠. 가능성이 적죠. 낮은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 적은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져요. 그건 지능 차이 때문이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력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는 양이 점점 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적으니까 덜 읽고 덜 읽어서 더 모르게 되고,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고, 자,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하랍니다. A가 뭐냐? 자,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라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대요. 뭔 소리냐?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다르고 속도가 시기마다 다르고 어떤 읽기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대요. 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인간의 사고가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는데, 읽기도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자, 그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뭘까? 개인 안에서도 다르다. 이 상호작용의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차 아니고 개인적 성향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4에서 9번 인문 지문인 것 같은데, 봅시다. 가 내용은 진나라에서는 분서갱유를 하면서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권력자 이사는 이 역사라는 게 전통만 따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는 논란만 일으켜요. 그래서 순자처럼 비판적으로 흡수해가지고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주는 이 분위기가 약화됐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진나라 다음이죠.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나라가 왜 망했지? 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의 지배를 숭상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육가라는 사람이었대요. 자, 이 사람은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는데 신어라는 책을 쓰면서 진나라가 왜 망했냐? 형벌을 남용했고 법률에만 의거했고 군주가 교만했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통물, 통변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게 인과 의다. 그러니까 유교네요. 그래서 힘에 대한 권력 창출. 자, 힘으로 권력 창출하는 거 맞아. 근데 권력과 유지를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을 하려면 왕도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를 결합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고, 그래서 교화와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 그리고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대요. 이거는 뭐지 보자. 뭐 원래 거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죠. 자, 근데 고려 관련 역사서를 쓰는 게 조선 초기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구렸으니까 조선이 정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랬는데 태조의 명으로 이제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이 됐는데 뭐 여러 문제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종이 고려 역사서를 다시 쓰라 그랬대요. 그때 이제 고려 용어를 그대로 실읍시다, 아니면 고쳐 씁시다 라는 주장이 맞서는 등 이게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됐다가 문종 때가 돼야 이제 고려서 편찬이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세종은 어땠냐 하면 이 역사서가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다라고 파악을 해서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대요. 그래서 치평요람이라는 거를 쓰라 그랬고, 이 지편전 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랑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를 했대요. 그 정리 과정에서 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서 정통이랑 비정통으로 구분했는데, 그 편찬 형식에 있어서는 강목체, 이 강목이라는 거는 이 강목의 문체를 따르지 않았나 봐요. 이런 편찬 방식은 국가가 뭐 흥하고 망하고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외에도 이제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뭐 똑같은 얘기죠, 아까랑. 이거는 이제 근데 이런 이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국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교적 시간에서 고려 정치를 보면서 불교가 잘못됐고 이런 거 유교적 사회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 용비어 천가의 편찬을 지시를 했대요. 자, 그런 거였는데,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읍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가는 진나라 입장에서 한나라고, 나는 고려에서 진나라 입장에서 한나라래. 한나라 입장에서 진나라죠.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고려 다음에 조선 입장에서 고려를 본 거죠. 이렇게 된 건데,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1번 가는 한나라에서, 그리고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대 상황과 사상이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뭐 가능한 얘기죠. 가는 피지배 계층,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아니죠. 이거 완전히 사실이 다르죠. 가는 동일한 시대, 나는 서로 다른 시대. 아니죠. 가는 학문적 성격, 나는 실용적 성격. 아니죠. 둘 다 똑같죠. 가는 국가주도, 나는 개인주도. 아니죠. 자, 1번이 맞는 말이군요. 그냥 시대만 보라는 거였네요. 자, 5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사라는 사람은 학문을 부정적인 걸로 봤죠. 역사 지식하고 학문. 2번.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순자가 통합하려는 거였나?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 아, 그러네요. 그러면 통합하려고 했네. 치평요람은 자치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군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다. 아까 나왔죠.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죠.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편찬 형식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6번. 기역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기역은 통물, 통변, 인의. 이 통물과 통변을 더했더니 인의가 됐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일단 통물이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자, 1번 봅시다.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의 개별적인 특징, 포괄이잖아요. 근데 개별적 특징이면 안 되죠. 자, 니은은 도가나 법가를 중심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다.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도가나 법가를 중심으로 삼는다. 그러면 안 되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디귿은 현명한 심야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다. 평온한 전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디귿. 통물과 통변이 정치에 드러난다. 그러면 이 유교잖아요. 유교 입장에서 아까 현명한 신하의 임용은 그렇다 치는데 엄한 형벌의 집행을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4번. 디귿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 교화는 아까 맞는 얘기고,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가, 이것만 확인합시다. 군주가 수양을 강조하고 평온한 통치, 여기 나오죠. 유교는 그런 게 맞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7번. 윗글에서 유가와 지편전학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한다. 이건 공통적이죠. 역사를 쓴 이유가 그거니까. 자, 옛날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다. 아니죠. 아니죠. 자, 옛날 국가에 드러난 사상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상적인 공백을 채우는 게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상적인 공백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상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가도 그렇고 저기 세종도 마찬가지죠. 8번. 자,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해라. 그리고 니은은 흥하고 망하는 거는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거다.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자, 디귿.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 아까 그 도를 현실화한 거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데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지적은 진짠지 가짠지에 대한 명확한 판별을 해야 된다. 자료를 바로 잡으려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판창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자료를 바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유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료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자, 2번이 맞죠. 조선 입장에서 고쳐주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맥상 A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 꾀했다. 기도했다. 가능하죠. 자, B 흡수하여 받아들여. 가능하죠. 자, C 믿던. 뭘 믿느냐. 힘의 주배를 숭상하던. 치켜 세우던이죠. 이거는 믿던이 아니죠. 치켜 세우던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10에서 13번. 이게 비타민 K구나. 보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공하는데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응고돼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을 만들고 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게 혈액 응고인데 얘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죠. 이거를 혈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비타민 K인데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 뭐냐?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요. 자, 그랬는데 이 혈액 응고라는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래요. 자,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 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고요.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은 프로티롬빈을 비롯한 이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칼슘 이온하고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라는 게 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카르복실화가 뭐냐? 얘네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비타민 K는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식물 K1 그리고 동물이나 미생물 발효 이게 K2. 자, 그래서 녹색 채소는 비타민 K1이 충분히 있어서 별로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대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대요. 나이가 들면 뼈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하죠. 근데 그러면 혈액 내에 칼슘 농도는 높아져 있죠. 근데 골밀도가 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얘는 이제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데 얘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거죠. 자, 비타민 K1이랑 K2 둘 다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K1은 간세포, 그리고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아서 이제 아까 K1은 식물에서 섭취가 충분하다 그랬죠? 그래서 K2가 함유된 치즈나 버터 같은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대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혈전이 형성되면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틀렸죠? 왜? 이미 섬유소 그물이 뭉쳐야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고 자, 칼슘의 역설. 내 피에 이미 칼슘이 많은데 그 MGP가 활성화가 안 돼서 내 피에 칼슘이 많은 채로 그 내 핏줄만 계속 막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효용성이 감소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비타민 K가 뭐 1이 됐든 2가 됐든 있어야 걔네가 활성화돼서 MGP가 활성화돼서 그 뼈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칼슘을 섭취해도 뼈 조직에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고. 자,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는데 혈관 건강은 개선이 안 된 상황이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이 침착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 칼슘 보충제를 설치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뭔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억과 니은. 자, K1과 K2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기억은 K1은 K2와 달리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간세포에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간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지방과 함께 섭취하라는 게 아니라 치즈나 버터에 많다는 얘기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카르복실은 둘 다 한다는 거죠. 달리가 틀렸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 그 카르복실화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윗글을 참고할 때 가, 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와파린은 비타민 K를 막고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피브린을 분해하고요. 헤파린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요. 자, 가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비타민 K가 작용을 못하니까 혈관 석회화 유발 되겠죠. 자, 피브린을 분해하니까 피브린이 뭐였어요? 아까 위에 이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그 섬유소 그물을 만드는데 여기에 혈소판 마개가 뭉치죠. 그러니까 피브린을 분해해버리면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죠. 자,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면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 트롬빈이 뭐 하는 건가 봅시다.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안 바뀌는 거죠. 근데 피브린은 뭐였어요? 아까 섬유소 단백질이었죠. 섬유소 그물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은 상관없죠. 섬유소 그물이 안 생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4에서 17번 한번 봅시다. 이거 이중처분법 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녀석 같은데, 경제학에서는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게 사건 후의 결과하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이 가상의 결과를 관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일어났을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사건을 경험한 표본하고 얘네를 시행 집단이라고 하고, 경험하지 않은 표본을 비교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건 말고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이런 실험적 방법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중차분법이 뭐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건의 효과라고 치자라고 평가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겠지라고, 이런 평행 추설 가정이라는 근거를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중차분법은 스노우라는 사람이 그 콜레라 관련해 가지고 발견을 했대요. 그랬는데, 만약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이 안 됐는데 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대요. 자, 만약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동자를 교육하는 거니까 뭔가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게 고용 증가 효과를 얼마나 가져왔는가를 평가를 할 때, 애당초에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이게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 집단이 애초에 그냥 사양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죠. 왜? 걔네들은 가만히 놔둬도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겠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를 사건 이전 시기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은 똑같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게 아니래요. 왜? 고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니까 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똑같게 만든다고 시간을 바꾸는 것보다는 시간을 똑같게 만드는 게 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차분법을 쓰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험적 방법이래요. 여기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틀렸죠? 왜?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비교해야 되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만 평가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자, 15번. 자,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하는 거. 기억은 이 노동자 교육인데 당초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평행 추세 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적겠죠. 가만히 놔뒀으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그 고용 증가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이 15번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S국가의 P주와 Q주인데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했대요. 얘네는 4월에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큐즈는 안 올렸고요. 자, 그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데 저임금 식당은 그래서 사건 후에 1.3이 고용이 늘었고, P주의 고임금 식당이랑 Q주 식당은 고용이 2.1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 얘네가 시행이죠.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그렇고요.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죠. 자, 3번.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으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이중차분법은 뭐였어요?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 뺀 거였죠. 그러면 1.3 빼기 마이너스 2.1이니까 3.4가 맞죠. 그 다음에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의 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 저임금 식당 얘기하는 거죠. 얘네의 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는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왜? 아까 여기 나왔었죠.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겠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죠. 이거 발견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17번. 문맥상 A,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1번. 신문에 났다. A가 뭐예요? 차이가 나다. 이건 아니죠. 차이가 나다는 아니고. B는
수원을 바꿨다. 어떤 출처를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생각을 바꿨다. 이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자, 전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아, 결론을 내렸다는 다르죠. 이거는 명령을, 자, 건조주의보를 내린다라는 거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결론을 내린 거랑은 좀 다르죠. 자, 통계적 유사성을 높인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다르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 이 말 줄입니다. 뭘 줄이냐? 가능성을 줄이다. 이것도 다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제일 가깝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8에서 21, 이게 제목이 뭐니? 소현성록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셋째 부인 여씨가 둘째 부인 석씨가 뛰어나니까, 아, 마음속에 불평이, 아, 이거 기억났다. 무슨 내용인지. 불평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상서가 사랑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상서의 서모면 아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새엄마 정도 될 거예요.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까 여씨가 얘기합니다. 아유, 석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야. 뽕이 너무 예뻐해. 그러니까 석파가 실현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유, 그 얼굴뿐 아니라 덕행이 있어서 양부인이 더더욱 사랑하시죠. 이때 석씨가 지금 석파를 청하니까 석파가 병원당에 와서, 나를 불러서 뭘 그래, 내가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한테 자랑했어. 그러니까 석씨는 똑똑하죠. 나중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석파가 웃죠. 자, 여씨가 하는 행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은데 양부인이랑 상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상서가 문안한 다음에 청운단에 가니까 여씨가 없고, 노군당에 가니까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서 화씨 방을 엿듣고 있죠. 근데 도로 청운당에 와서 시녀한테 부르니까 여씨가 급히 돌아와서 상서가 정색하고 묻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 저 소부인 운치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상서는 되게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은 도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휴, 부인은 여자의 행실을 모르는군요. 여자가 왜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요? 그 다른 부인 방에 엿는 걸 짐승 같은 행동이에요. 내 눈에 3번이나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겠네. 다시는 그러지 말고 그 실수를 고쳐서 나랑 같이 늙어갑시다. 엄청 착하죠? 그러니까 여씨가 크게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했더니 옛날에 강충이라는 자가 한무제랑 여태자를 이간질 했던 걸 떠올리고, 지금 하루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아 있으니까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했네요. 그래가지고 시녀 개성한테 청소를 시키니까 개성이 침상아리를 쓴다가 갑자기 뭔가 봉한 거를 얻어냈어요. 이거 누구 거지? 임자를 찾아줘야지. 혼잣말을 하니까 부인이 수상히 여겨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뭔가 한을 품은 글이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마 못 읽을 글이래요. 그래가지고 양부인이 그걸 다 태워버리고 시녀들한테, 니네 이거 얘기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입을 막고, 개성은 이거를 누설치 못해가지고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석씨와 자녀를 봤지만 내색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죠. 자, 석씨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는 첫째 부인 화씨도 모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씨가 화씨로 변신해요. 그래서 상서는 친누나 소씨랑 은희남매 윤씨랑 석파를 불러 모아가지고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는데,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서 아뢰니까 미양을 잡아서 엄하게 조사를 하죠. 근데 놀래가지고 사실대로 고하고 2가지 약을 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씨들이 웃죠. 상서는 눈을 들어서 보지 않은데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파가 그 중에 회면단을 물에 풀어서 2화씨한테 나눠주니까 진짜 화씨는 빡쳐서, 야, 씨, 내가 변신한 것도 아닌데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뭐 다르게 되겠냐? 응? 네가 굳이 내 얼굴이 되오려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 상서가 어지럽게 굴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화씨는 마셨죠. 근데 안 변하죠. 자, 여씨한테 권하니까 여씨가 안 먹죠.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그러니까 들이부었죠. 그러니까 화씨가 변해서 여씨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상서가, 아유,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는데 내가 어질지 못해서 이런 변이 있으니까,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해서 이런 행동 거지가 있으니까 부끄럽다. 누님은 따져 물으십시오. 그래서 석파가 먼저 나서면서 미양을 붙들고 부르니까 미양이 다 이제 불죠. 이 봐, 우리가 의심했던 게 틀리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죠. 2번 독백 아니고요. 3번 과거와 현재 교차 아니고요.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 관계, 여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9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집안일에 관여하고,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죠.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 부끄러워하죠. 여기 보면 어디 갔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19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맥락을 고려해서 기억과 니은.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니은은 거짓말하는 거. 기억은 그 석씨가 눈치채고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자, 1번 기억은 석파의 독선을 고집 부리는 거 아니죠. 2번 안전을 도모하는 거 아니고 호의 아니죠.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그렇죠. 니은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석파 아유 그런 말을 왜 해요 하는 거 하고, 니은은 상서 의심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거니까. 그래서 20번은 4번이 되겠죠.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음모 모티프인데요. 여기 진행 과정의 환상적 요소 막 변신하죠. 그리고 조력자가 등장해서 음모자를 돕기도 하고요. 자, 서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대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만 음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죠.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되죠.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서 양부인에게 건네지죠.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고요. 그 글이 불살라지고 누설이 금지되죠. 양부인에 의해 음모 실행이 저지돼서 일시적으로 이완되죠. 자, 4번 회면단을 먹고 열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하고,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쳤다.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었다. 대립 없었죠. 그냥 다 동의하죠. 그봐 우리가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22에서 27번. 지금 황희의 사시가, 그리고 나는 조의인의 자도사, 그리고 다는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인데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강호의 봄이 드니 풍류죠.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오색실 꿰어놓고 아녀자의 깊은 정 풍류죠. 그리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임에 터진 옷을 입고자 한다, 매화가 몇 송이 피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임에게 뭔가 옷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보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대요. 비밀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 석양의 북새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비설거지를 했대요. 비가 올 거니까. 그 집에서는 뭐 이런 지렁이 울음소리나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선명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절이나 밤과 낮 같은 게 선명했으니까. 근데 집을 떠났더니 모든 게 불분명해졌어요. 아파트. 여기서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데요. 에어컨 틀고 난방하니까 그러겠죠. 자,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른대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노란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집에 이제 탄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 집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은 조용해졌죠. 이제 그 집은 아무도 안 살고 아무도 안 나을 거고 죽음 또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집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 집은 이제 조용해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냥 바로 갑시다. 22번. 가나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게 뭐냐? 말투가 변해서 긴장감이 있다. 긴장감은 지금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고,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혹시 있나 싶은데, 세태를 비판한다. 잠든 나를 깨운다. 수리식자 최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비판이 가에 없죠. 자, 대상과의 문답 없고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한 게 없고, 그러면 답은 5번이어야 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봅시다. 시간 수릭자 체장에는 눈 깊은 줄 아는가. 봄이 됐죠. 그리고
나는 건곤이 얼어붙었죠. 겨울 됐다는 얘기고 음력 섣달 거이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아까 나왔죠. 그 봄과 여름, 어디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낮과 저녁 밤이, 요런 얘기가 나왔군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자, 22번에는 5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이고 종장은 감상이다. 풍경 감상, 풍경 감상. 여기가 풍경이 아니죠. 중장이 풍경이 아니죠. 자, 2번. 이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이수의 도롱이 입고 호미 메고 산전을 흙매다가 녹음에 누웠다. 이건데요. 인물의 행위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겠죠. 자, 23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보기에 따라 나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도라는 거는 자신을 애도한다는데 극단적인 슬픔이래요. 자, 기억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비관적 인식.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는데 천문구 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니은은 음력 설달이 거의다. 새봄이면 늦을 텐데. 니은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러 노력한다. 이게 틀렸죠. 새봄이면 늦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번이 틀렸죠. 자, 25번.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정도이다. 가는 일단 맞을 텐데 나의 동방이 어떤 건가? 여긴데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 개의 집에 천 개의 문이 차례로 연다고 했지만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았으니 눈 위에 내리는 서리는 집들이 다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암울한 분위기, 이게 적절하겠는데요. 자,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 있고,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 여기 언제는 언제야? 언제다. 이거 과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진짜 몰라서 묻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다. 여기에서의 새가 감정이 이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4번. 가에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에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여기서 잠든 나는 그냥 자는 거죠. 뭐 소망 실현하는 게 아니죠. 5번은 돌아가니와 돌아오니는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거다. 돌아가니, 가가 돌아가니가 뭐였어요? 술익자 최장수 돌아가니. 이거는 익은 술 맛보는 거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돌아오니,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이건 기대가 아니죠. 동짓달이 됐더니 되게 암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1번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자, 26번.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해라.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서는 자연의 비밀을 아는데 도시로 갔을 때는 자연의 비밀을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 집을 떠난 후에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틀렸죠. 아파트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그런 비밀이 안 보이는 거죠.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그렇죠. 26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고. 자, 27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인물로 성정하기도 해요. 가는 전원 생활에서 지은 거, 나는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거, 다는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 생활의 흥취. 그렇죠? 자,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 사수는 락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죠. 완전 부럽다죠. 저거는 완전 좋겠다지.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 풍류잖아요. 자, 여기까지 되고 다음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현대소설 백주사 미군소. 이거 저 미스터 방이구나. 자, 28에서 31 미스터 방인데 지금 방산복이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지금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하면서 미스터 방이 겨우 10,000원이야? 내가 하루? 얘 어디 보자. 내가 시트 말하면 지는 어느 지경 갈지도 모르고서 막 이제 허세 부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주사가 벼르던 이야기를 꺼낸대요.
지금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8.15 전날까지 7년 동안 1938년부터죠. 자, 주재소와 경찰서를 다니면서 토지, 저금통장, 오시며 비단, 그러니까 돈을 모은 거죠. 남들은 고생할 때 자기들은 부자같이 산 거죠. 이런 거를 모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다 뺏긴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그래서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온 거죠. 사람들이 그 백주산의 집을 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주산은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이 분풀이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미스터 방을 만나서 미스터 방이 먼저 알아본 거죠. 백주산이신가요? 그랬더니 자네가 저 방의 삼봉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엄청 부자같이 사니까 놀란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그 방산복한테 뭔가 의지해서 자기 그 뺏긴 재산을 찾고 싶은 거죠. 자, 이 내용인데 문제로 봅시다. 28번. 자,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한 것. 자기가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떠넘긴다. 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죠. 자,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대꾸하죠. 자,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해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아내하고 있을 때 요 부분이죠.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이 뭐냐? 니은은 제 백주사 아들 얘기고, 기역은 내가 엠피한테 얘기하면 저는 어느 지경 갈 줄 모르면서 얘긴데,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자, 2번. 외세와 권력 관계가 역전된 거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의 몰락하는 모습 아니죠. 조바심 아니고요. 좌절감 아니고요.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 그렇죠?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죠. 자,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인물이 답답하다. A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궁리를 하는 것이냐? 아무 묘책이 없었다. 답답하죠? 그렇고, 언급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다.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 그쵸? 얼떨떨한 상태죠. 자,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서 마왕산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진소위계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이걸 자부심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 처음에 자네가 방 하면서 옛날에 되게 방산복이 천한 신분이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3번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A2를 감상하여라.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기 신인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인데,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한대요. 자,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죠. 자, 1번. 백성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과 비교해서 독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A. 그쵸. 그의 광해는 백선봉 입장이죠. 그렇게 되겠고, 자, 많은 물건들을 나열해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전달하고 하고 있다. 그치. 호화판이었었다. 습격했을 때 나온 물건이 이거죠. 그죠? 자, C. 있었더란다를 통해 들은 것처럼 전하죠. 군중의 시선이 되고, 그러니까 독자도 군중의 입장이 되죠. 자, 4번.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 그래서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백주사가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들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습격하였다. 그쵸. 백주사 탓을 하고 있죠. 5번.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백주사의 시선인지 봅시다. 집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의자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료받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백주사 시선이 아니죠. 지금 백주사의 시선이 아니라 저거는 서술자죠. 그냥. 왜? 지금 주어가 다 백주사 백선봉 이렇잖아요. 백주사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32에서 34번 현대시인데요. 얘는 향한데? 그죠? 향화랑 전문가인데요.
자, 향하는 그 왜 지금 그런 향하가 어떤 이런 흉내를 내지 말고 소박한 곳으로 가자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고요. 다 같은 경우에 기영도의 전문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이상했대요. 그 부주의한 아이들이 유리담장을 박살냈는데 되게 친절하게 굴니다.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이 곧 즐거워합니다. 아이, 안 깨지게 송판으로 다음을 쌓으면 되죠. 그랬는데 그냥 추방돼요. 매일같이 깨져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 부화가 됩니다. 유리 담장을 떼었더니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애들이고, 이 아이들은 계속 그 사람의 부하가 돼서 벽돌을 나르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어떤 권력자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 그냥 바라보는 거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창을 깨는데 봐주고 아이들이 부하가 돼버리죠. 자, 주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 음성 상징어가 나에 없어요. 일단 나에 없어요.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나에 없어요. 자, 가는 위로하는 어조,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자, 2번이 제일 적절하겠습니다. 자, 3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뭡니까? 정자나무 마을. 지금 이 사람이 돌아가자는 그 철 따라 푸짐이 두레를 먹던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 더 소박한 곳, 이런 쪽이죠. 그리고 나에서 니은 어디서 있냐? 아, 그 골목. 실제로 이 반짝이는 유리 담장을 떼냈더니 실제의 모습은 햇빛이 가장 안 드는 곳이었죠. 자,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귀환이 금지된 거 아니죠? 자기 반성 아니고,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 개성을 박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개성을 박탈당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4번. 기억은 향해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 가서 볼까요? 노동과 놀이인지? 두레를 먹고, 지금 여기 보면 냇물과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맨발을 담그고 빨래를 두드렸죠. 그리고 수수밭 사이 걸찍들은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들었죠. 두레를 먹고 전설 같은 풍속, 그리고 맨발을 벗고 콩과심하고 비단침을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이니까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니은은 노동만 남았다. 4번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인데, 가는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자, 나는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1번.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해서 순수성을 지켜나가자.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고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말이죠. 지금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둔다 그랬는데,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자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는 게 아니죠. 이거는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공통 문제 풀어봤고,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23학년도 6월 화법과 작문 한번 봅시다. 35에서 37 뭐 얘기하느냐?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잘 들리시나요? 청중 반응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고, 화면에 자료 제시하고, 그리고 뭐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해서 그늘이 많이 생겼다 그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대는데 작물의 키를 고려하지 않았고 작물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작물의 키 순서에 따라 작은 거부터, 다음에는 상추는 남동쪽, 감자는 북동쪽, 고추는 남서쪽, 옥수수는 북서쪽에 배치했다라고 하는군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발표인데, 자, 위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 자료를, 자, 화면에 자료 제시하는 거 잠시 뒤에 반응을 살피며,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를 다시 가리키며, 지금 그림 그리진 않죠. 1번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1번일 것 같고요. 자, 준언어적 표현. 노파심에 준언어적 표현은 뭐였어요? 말이랑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은 말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짓 같은 거. 그러니까 제스처죠, 이거는. 근데 준언어적은 말이랑 관련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크기 아니면 빠르기 이런 게 들어가죠. 노파심입니다. 그런 게 관련 있는 게 있었나? 큰 목소리 나왔죠.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고, 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한다. 짐작하는 게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용 갖고 보세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맞네요. 자, 36번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 자료 1. 첫 해에는 이렇게 배치했고 다음해에는 이렇게 배치했대요. 자,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서 상추에 그늘이 많이 생기더라. 자료 1. 상추와 감자에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해서 감자에 그늘이 많이 생겼다. 자료 1. 그쵸? 이거는 되고. 자,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했다. 그늘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배추를 심었는데 남쪽에 심은 고추의 재배 기간. 그래서 배추가 광합성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렇지. 배추가 광합성이 부족했다. 그 얘기 나왔죠. 자, 작물들의 키 순서를 고려해서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다. 키 순서가 다음에는 키 순서에 따라서 감자는 북동쪽, 감자 북동쪽. 자료 2 맞죠? 자, 제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제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다.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없죠. 이 말 자체가 없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발표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 자,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1번 청자 1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 지적 아니죠. 궁금해하는 거죠. 저거는. 자, 청자 2는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 있죠. 발표 내용을 비교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해 봐야겠어 라고 하니까 문제점 제시가 아니고요. 자, 3번 청자 3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워한다. 키 순서만 알려줘서 키를 알 수 없었어. 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았겠어. 아쉬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38에서 42 학생들이 나눈 대화하고 비평문 쓴 거죠. 자, 디스토피아 작품. 기억났다. 이거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났다. 자,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거고,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고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근데 이 소설을 찾아 읽어보니까 멋진 신세계 되게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상을 비판한다. 이게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나를 쓴 건데, 자, 나는 굳이 볼 필요 없이 갑시다. 1번, 38번.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 1.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시를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얘기했죠? 1번은 되겠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학생 1. 사전을 찾아봤다. 그렇지? 메시가 뭔지 알려줄래? 잘 모르겠는데 담고 있는 거구나. 나중에 점검 부탁해. 모두들 자기가 조사한 게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없죠. 2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면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동의하면서 사례 언급. 나도 인기를 실감했어. 사례 언급이 아니죠. 자기도 그냥 실감했다는 얘기니까 동의까지죠. 언급이 아니죠. 자, 니은 자신의 발언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니은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는 거는 만들 것 같은데, 자,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된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 디스토피아 작품을 오해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3번. 대화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한다. 디귿.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가 동의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이건. 자, 리을.
질문에 답변하면서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부정적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아니죠. 그냥 대답해 주는 거죠. 자, 5번. 앞선 발화 내용을 재진술하며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허구적인 미래가 현재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재진술했죠. 그래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40번. 학생 1이 그래서 글쓰기 계획을 세웠는데 나에 안 나온 거 찾으라는 거죠. 자, 디스토피아의 정의, 사전적 정의, 반대 개념을 다진 단어와 비교하래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 자,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와 반대로 나왔죠. 1번은 나왔고. 아이고. 자, 아이고. 왜 이러니? 2번.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다. 자극적인 거를 즐기는 독자의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즐기는 취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2번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자, 41번. 조건을 반영해서 나의 제목을 작성해라. 자, 주제의식을 반영하고 글쓰기의 관점을 드러내라.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라. 자, 그러면 비유적 표현 가지고 먼저 한번 속관해 봅시다. 1번 비유적 표현이 없죠. 자, 부제에서 다루라 그랬으니까 2번 여기 비유적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얘는 부제가 아니라 주제죠. 그래서 얘 안 되고, 묵직한 메시지를 가볍게 다루다. 묵직한 메시지를 가볍게 다루다. 얘도 안 될 것 같고, 아픈 사회, 얘는 가능하고, 새로운 세상과의 대화, 작품을 통한 새로운 세상과의 대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운데 이거? 4번이겠죠. 비유적 표현만으로도 지금 고를 수가 있죠.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을 다룬 게 4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없죠. 지금 이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 요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학생 2가 나를 점검을 한대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냐? A의 예라고 해야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했죠? 그러면 예. 자,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이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주장을 드러냈는가에 예라고 해야지.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그죠? 예라고 해야죠. 자, 자극적인 장면이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C.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C에 예라고 해야지.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 의견 넣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한다.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 맞죠? 이건 예라고 해야지. 자, 디스토피아 작품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니까 인기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서, 자, 다른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고려했는가? D의 예라고 해야지. 지금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죠. 자,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 내용이 아예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43에서 45. 자, 학생이 작성한 초고인데 뭡니까? 지역 신문이고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우울과 불안, 부정적 감정을 겪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래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은 뭐냐? 이거를 확대 실시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했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는데 전문 상담 기관을 안 찾는 애들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활동을 마련해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감정 관리 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 고치라 그러겠지. 그리고 또, 자, 43번.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하였다.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2번. 일반적인 통념, 상식이 가진 모순. 상식을 뒤집는 얘기가 아니죠. 자, 3번.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였다. 아까 나왔죠. 이 부분. 청소년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서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소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는 확대해야 된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끌어들인 거죠.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자료 해석인데 기억 디귿과 관련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설문조사했죠. 자,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이 지금 무기력을 겪는 사람들이랑 우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감염병 유행 이후에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에서는 심리 상담을 경험한 여부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자료 2 논문인데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노출되면 뇌 성장이 저해되고 그러면 감정을 과잉 표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학업 능력 저하도 발생할 수 있다. 자, 전문가 면담을 했는데 지금 감정 관리 프로그램으로 마음 알아차리기, 감정 노트 쓰기, 독서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감소된대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 가와 나,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겪는 애들이 늘어났다를 활용해서 니은이 필요한 이유, 니은이 뭔데? 실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심리 상담 경험이 없는 긍정의 비율을 추가한다. 가능한 얘기죠? 자, 자료 2를 활용하여 저 논문이었죠.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생장이 저해된다. 가능하죠? 기억이 뭔데 근데? 현 상황의 문제 대결. 그죠?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감정 관리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다. 자, 적용 방법으로 감정 관리를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제시한다. 가능하죠. 자, 자료 1에 무기력과 우울 불안이 늘었다 하고 자료 2 논문 활용해서 기억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 및 학업의 곤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 5번 자료 1에 그 상담 받은 사람이 더 많다. 상담 안 받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자료 3 그 감정 관리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고 프로그램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를 활용해서 자, 디귿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자료 3은 가능한데 자료 1에 나가 안 되죠. 왜? 상담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자료니까 이거를 지지를 해주질 못하죠.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A를 고쳤었답니다. A 갖고 옵시다. 자, A가 이거고 이거를 고쳤었는데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하죠. 똑같은 부분이 뭐냐? 자, 요컨대 똑같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청소년 문제를 풀었었네요.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을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로 바꿨죠. 자, 그리고 대상을 청소년 감정 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을로 풀었었죠.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 지금 위에서는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나눴었죠. 이를 위해 이 청소년 감정 관리 문제에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선지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실행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급한 실행 방법을 강조하는 게 어떠냐? 실행 방법을 강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예상 독자가 언급되지 않았다. 아니죠. 자, 3번 해결 방안 중에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때? 실시 대상 확대하고 활동 내용 강화한다. 이거 다 썼죠. 그래서 3번이 제일 적절하겠죠. 4번, 5번도 봅시다.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니죠? 해결 방안의 이점을 다루지 않았으니 이거는 맞죠. 근데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때? 안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안 되겠죠. 자, 화작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엄매까지 해설해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한번 봅시다. 35에서 36번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 의문에 대한 내용인데 의문은 지금 국어에서는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구분을 못하고 자, 의문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대요. 그래서 의문이 모여서 뜻을 가지면 형태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의문 규칙이 관여를 한대요. 배열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언제 비음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들을 때도 작동을 하는데 의문 변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은 국밥으로 발음이 되는데 우리는 밥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왜? 된소리 떼기가 인식의 틀로 작용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목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음절 구조가 어떻길래? 자, 음절 구조.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되고,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음절 구조의 특징이 어디 있는데? 봅시다. 음절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하나의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다네요. 그러면 목이 어디 가냐? 음운이 탈락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국어 음운 리을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죠. 음운이니까. 음운이니까. 자, 갈 곳의 리을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뜻을 가진 최소 단위, 형태소죠. 그렇게 되겠고. 자, 3번. 밥만 있어의 밥만을 밥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을 했으면 밥으로 알아들었겠죠.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비음화 규칙이 작동을 안 했다는 소리죠. 자, 35에는 3번이 되겠고요. 36번은 기억의 위치는 어딘데? 자,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A, B, C, D가 E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봐야 되는데, 요렇게 쪼갤 수 있고 요렇게 쪼갤 수 있고, 이거 하나 좀 낮추자. 너무 굵다. 그리고 요렇게 쪼갤 수 있고, 걱정은 못 쪼개죠? 굳이도 못 쪼개죠? 굳이 쪼갤 수 있나? 굳이 굳다 쪼갤 수 있나? 예,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 건데 여기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 앞일 일어났죠. 장미, 꽃, 요 사이에서는 지금 안 일어났죠. 자, B는 안 되고, 넣고 일어났죠. 굳이 일어났죠. 2번이네요. 자, 36번 됐고, 37번. 자, 밑줄 친 부분을 보기 1을 참고해서 지금 객체 높임은 동사가 있고, 지금 저거네요.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할 때 어휘적 수단이 있고 문법적 수단이 있는데, 자, 전자 어휘적 수단은 동사 쓰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자, 문법적 수단 후자는 객체 높임 조사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민을 쓰는 거다라는 얘기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기억.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잡고저 하나니. 요거 가지고 높인 거죠? 선어말 어미잖아요. 아까 근데 선어말 어미 뭐라 그랬어? 문법적 수단이라 그랬죠. 어휘적 수단이 아니죠. 1번. 자, 아우 쉬워라.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지금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나 의미의 유형에 따라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다음 문장 얘를 형식 형태소는 빼고요. 자립이랑 의존, 실질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그랬는데, 우리 얘는 자립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 자, 니은이면 실질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다. 아니죠. 실질 형태소고 실질 자립이죠. 자, 비를과 기를에는 실질 자립하고 얘네 그리고 실질 의존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아니죠. 이 조사들은 형식 의존이죠. 자, 3번 맞고의 요거 맛과 맞서다가의 맛은 디귿 형식 의존이다. 아니죠. 이거 어간이니까 저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죠. 자, 바람에는 니은 실질 의존 없죠. 자, 찾아냈다에는 실질 의존 찾아내 어간 있고, 디귿 형식 의존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요거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9번 보기에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게 뭐냐. 지금 여기 피동문 얘기하는 거네요. 사동은 얘기 없고요. 자, 피동접사 이히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접사하를 받다, 되다, 당하다로 바꾸는 거. 혹은 동사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를 경합하는 거. 그리고 날씨가 풀리다처럼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대고, 그리고 아지, 어지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뭐 파래지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로 적절한 게 뭐냐? 다른 거는 틀렸다는 얘긴데. 자, 입히다 사동이죠. 자, 니은 건네받았다.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주다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건네주다인데 하를 바꿔야 되는데 주를 바꾼 거죠.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디귿 밝히어졌다. 전모가 이게 가능할 것 같고, 밝히어졌다.
존경받는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 아니죠. 능동문 상정 잘 되죠.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다. 이루다잖아요.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지. 자, 답은 3번이죠. 그다음에 자, 매체 부분입니다. 텔레비전 뉴스고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래요.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탄소 중립 실천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화면 나왔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리집에 가입해야 된대요. 나도 가입해볼까? 그래서 누리집 주소 줬고요. 7만 원까지 포인트 받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고, 이거 자막으로 줬고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포스터야 뭐야? 포스터 맞네요.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QR코드 주고 뭐 그렇게 했네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했다. 기억 달리했죠? 그렇고 니은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해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기자의 발화 내용이라고요? 이해를 돕는다고요? 아니죠. 이건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관심을 유도하는 거지. 요약 진술 기자의 발화 내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해를 돕고자 하기보다는 전체 내용의 주제를 전달한 쪽에 가깝죠. 그래서 안 되고. 자, 3번. 3번 볼 필요 없고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A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조용언 있다를 사용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되고 있는, 진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보조사 도를 사용해서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 포인트도. 그죠? 그 다음에, 나 지금 이상하게 푸는 것 같은데? 다시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나 왜 맞는 것 같았지? 둘 다? 자, 보조용언 있다를 사용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도가 진행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구나. 자, 보조사 도를 사용해서 제도의 장단점을 나오고자 한다. 보조사 도. 지금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거는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제도의 장점이 두 개 있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됐고, 자, 감탄사 자를 사용해서 가입을 재촉한다. 자, 궁금하실 텐데요. 감탄사 이걸 가지고 뭘 재촉해요? 재촉 아니죠, 이거는. 재촉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앞으로 뭐를 설명하겠다라고 운을 띄는 것뿐이지. 자, 선어말어 및 get을 사용해서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 D. 추측. 한국 땡땡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추측 아니죠. 추측이 아니고 의존명사 만큼을 사용해서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42번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인데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학생 1은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학생 1 실효성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을 주목해서 하기 쉽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학생 2,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 그죠? 자,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 문제 해결에 필요해서 시기가 적절하다. 이상기후로 이 시점에 제도를 알려줘서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됐고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서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지?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았겠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죠, 이거는. 알려달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안 되겠죠. 자, 43번.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터 보라는 소리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제시했다. 이런 거, 그쵸? 제시했고. 자,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 제시했죠, 아까. 그렇고, 가에 제시된 개인적인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돈과 저금통. 그렇고, 자,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해서 가입자가 지닌 환경의식, 증가 현황. 이건 아무 말이네요. 고르기 쉽네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4, 45 인터넷 방송입니다. 안녕. 궁중체화를 만든대요. 실시간 채팅, 비단, 꽃을 만들어 본대요. 자, 월계화로 결정했어요. 꽃잎 마름질을 하고요. 그래서 뜨거운 인도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누르기. 지루하겠죠? 그래서 만들어 뒀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언니 패널레어 사랑해요.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입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되니까 꽃잎을 미리 준비해.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이게 보였어요. 1번이 제일 적절하겠죠. 자,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생산과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용자가 그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막. 그리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서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체화에서 체가 무슨 뜻인지 질문했죠. 그렇고 햇살 가득은 원하는 바를 밝혀서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월계화해 주세요. 그쵸? 자, 꼼꼼이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방송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꼼꼼이. 방금 그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이따가 2024학년도 거 녹화하면서 다시 오겠습니다.